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박사입니다. 어제는 시장이 하락, 사이드카가 두 번 울리고 또 양 시장 다 서큐트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정말로 공포의 순간이 일순간에 지나갔었는데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코스닥이 장중에 마이너스 13.8%까지, 그리고 코스피도 거의 마이너스 11% 때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제는 제가 주식하면서 사실 봤던 하락폭 중에 가장 컸던 그런 굉장한 하락이 발생했던 날입니다. 그에 대해 이제 오늘 사실 시장이 빠르게 반등을 해줬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아쉬움도 많이 남는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로 옆나라 일본의 이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사실 대한민국 증시를 더 강타를 해 버린 거죠. 사실 일본 시장은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양호한 게,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나서 조정을 받은 건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상승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완전히 죽게 두드러 맞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아쉬움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시장 하루 좀 어떠셨습니까? 또한 어제의 시장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사실 어제와 같은 시장은 우리가 주식을 계속 할 거라면, 앞으로도 주식을 할 거라면 여러 가지 많은 이 기록을 남겨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저는 카페나 개인적인 블로그라든지 그런 이제 지표에 대한,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남겨놨겠지만은 개인적인 노트에도 참 많은 글을 적어놨던 것 같아요. 한 두 장 가까운 글을 적으면서 아쉬웠던 부분, 내가 뭔가를 잘못했던 부분,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보다 나았을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나의 잘못된 습관, 모든 점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 반등에 뭘 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게 가장 내 계좌 관리에 좋은 부분이고, 다음에 이런 시장이 또 발생을 했을 때 나는 어떠한 포지션을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시장이 급락을 할 때 사실 그 비상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저도 회원 방송을 하고 있고 회원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매매도 하고 있으면서도 아주 가끔, 아주 가끔 드물게 이 추가 계좌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 계좌를 건들지도 않아요. 그 자금을 절대로 건들지도 않고 묶어놓는 자금이 있는데, 어제 이제 오후장에 그러한 자금들을 몽땅 이제 투입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파생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해서 저도 회원님들한테 쉽게 말씀 못 드리는 점이 옵션 매매인데요. 옵션 쪽에 베팅을 좀 해놓고 사실 오늘 시장을 맞이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한 하루를 맞이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시장의 반등이 한없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움이 좀 많고요. 왜 그런 느낌을 받냐면, 이 문제를 일으킨 옆나라 일본은 장중 12%까지 반등을 하면서 어제 이제 얘네들 최고 낙폭이 거의 마이너스 15%였으니까 걔네들의 이 낙폭을 전부 다 회복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거의 80% 정도는 회복을 했는데, 코스닥 시장이야 하락에 거의 한 절반 혹은 40% 정도 회복을 했지만, 코스피 기준에서는 사실 하락폭의 한 30% 정도뿐이 회복을 못하는 흐름에서 좀 마감이 되었고, 또한 대한민국 시장의 이 외국인들의 이 파생 시장의 이 아주 노련한 이 트레이딩이 정말 기가 차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 오늘 시장이 원래대로라면 코스피도 더 많은 상승을 해줬어야 되는데 아쉬웠다. 상당히 아쉬웠다. 특히 삼성전자가 정말로 지수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버리는 그런 시장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지간 어제의 놀란 가슴을 조금이나마 조금 위로가 되는 오늘의 장이 되었으면 하고요. 아마 이제 나스닥 시장이 지금
뭐 국내 장 중에 플러스 2%까지 갔다가 오후에 이제 뭐 1%대 초반권 움직이다 지금은 또 마이너스권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뭐 0.45%, 0.5%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기 낙폭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는 위아래 출렁임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코스닥은 사실 지수적으로 뭐 중간에 변동성도 있었죠. 코스닥도 물론 뭐 고점 대비해서 지수가 2% 정도 순간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고, 코스피도 고점 대비해서 뭐 순간 이 지수가 2.5% 정도 빠졌다가 또 한 2점 몇 프로 올랐다가 또 종가에 그 상승폭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지수적으로 하루에 위아래로 지금 2, 3%가 오늘 시장이 움직였어요. 그럼 개별 종목군들의 파도가 오늘 얼마나 컸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알테오젠에 오늘 미친 변동성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시장 만만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도 많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뭐 무슨 말 하다가 뭐 말이 샜는데요. 자, 어지간 시장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이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을 뭐 내일 예를 들어서 미 증시가 밀려서 개파락을 하더라도 이 관성에 의해서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하지 않을까, 일단은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한 차례 더 상승한 이후에는요 시장이 이 분명 하락하는 구간에 이제 손바뀜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바닥권에서 주워 담았던 사람들의 차익 매물이 뭐 오늘 다 나왔을 수도 있고, 또한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있다가 그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뭐 제 기준에서는 그러한 수익금으로 또 손실난 종목군들을 잘라내버리고 계좌 리밸런싱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종목군들을 잘라내고 하는 과정들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퍼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생각지도 못하게 또 시장이 한 차례 또 밀릴 수도 있고요. 또한 이렇게 강력한 주봉에서의 하락이 발생을 하게 되면 흔히 말해서 여러분들 8.0 지진이 우리가 사는 동네에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지진이라는 게 한번 강력한 게 오면요, 이 이후에도 여진이란 게 계속 발생을 합니다. 뭐 물론 8.0짜리가 또 오진 않겠지만은 뭐 4.0, 3.5 이렇게 여진이 중간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지금 못 샀더라도 좀 기다리면 어느 정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올 것이고, 또한 지금 내가 현금 확보를 못 했더라도 또 어느 정도 기다리면 또 올라와서 일정 부분 손실폭을 줄일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들어가기 없어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증시 추가적 반등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개인적으로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스피 기준에서는 뭐 지수로 잠깐 보면 코스닥은 사실 이 박스 투 박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박스의 크기만큼 사실 빠졌다가 정확히 보면은 이 지점이 지난번에 저점 구간에서 오늘 저항을 맞고 마감이 되었죠. 근데 다이렉트로 이 구간이니까 일정 부분 올렸다가 다시 또 내려올 수도 있는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락이 끝났다라고는 보진 않고요. 코스피 기준에서 보면 사실 더 아쉽죠. 더 아쉬워요. 코스피의 하락의 강도가 사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라든지 시장 사이즈로 봤을 때라든지 코스피는 코스닥보다 훨씬 큰 시장인데 이걸 이렇게 빼놓고 반등도 안 줬다라는 게 굉장히 좀 아쉬움이 좀 많은 것 같고, 코스피 기준에서는 사실 이 아래까지 뭐 오늘 여기 이때의 저점 구간이죠. 이때의 저점 구간까지 찍고는 갔는데 내일 이 자리를 다시 돌파하면서 안착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 밑에 있는 장기 이동 평균선 241선 301선 구간까지 반등을 했을 때 여기서 저항을 받는지, 이 자리에서는 분명히 저항을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일단은 시장 한번 조심하고 다시 내려왔을 때 어떻게 가는지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게 이제 시장 제가 캡처를 떠둔 건데요. 사실 지수의 흐름을 캡처를 좀 못 떠나서 아침에 코스닥이 16.5%인가 마이너스였고요. 이 종목이 지금 44개 나오는 거죠. 코스닥하고. 근데 전부 다 캡처를 못해서 그렇지만은 100개씩 검색이 되는데 이 100 종목이 200 종목이 전부 다 하한가. 전부 다 하한가를 보였습니다. 그럼 일단 천문학적으로 제가 봤을 때 엄청난 반대 매매가 어제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도 터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가벼워지긴 분명히 가벼워졌다. 레버리지가 상당히 녹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신용 부분에서는 분명히 한번 강하게 털었기 때문에 그러한 신용들이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좀 더 녹겠죠. 좀 더 녹는 과정이 거치고 나면 이 가벼워진 신용이 다시 또 채워지면서 지수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면요, 이게 이제 과거 코스닥 주봉의 차트예요. 보통 강력한 하락이 발생을 하게 되면 보통 1에서 2, 3, 짧으면 2주, 길면 한 3주 정도의 바닥 다지기 구간을 항상 거칩니다. 이때 강한 하락 이후에 그 다음 주에 이 하락의 중심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다시 좀 재차 밀렸다가 기술적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강한 하락을 보이고 이때는 아랫꼬리 형태이기 때문에 이때와 흐름이 다르죠. 이러면서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흐름,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흐름이 나오면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요. 이때도 강력한 하락 이후에 바닥을 확인하고 돌리는 흐름 속에서 추세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하락의 강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을 하더라도 한 차례 더 밀려서 이런 구간 만들고 여기서부터 쫄쫄쫄쫄 올라가는 상승 이후에 하락, 다시 힘 모아서 반등,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구간은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의 금리 관련된 이 스케줄이라든지 대선이라든지 경기 침체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들이 작용을 할 거지만은 그러한 부분에서 기회를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황 좀 더 보고 종목군들 보도록 하죠.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에서 시장이 좀 마감이 됐는데요. 일본 니케이는 10%가 올랐는데 국내 코스피는, 특히 이제 코스피 100은 3%도 못 올랐으니 이게 정말 개탄스러운 모습인데요. 이 원흉은 외국인들의 선물에 있습니다. 어제 이제 장 막판에 마이너스 한 1조 가까이 되던 것을 플러스 9천억으로 돌리면서 한 1조 8천억 사고, 오늘 아침에 1조 가까운 선물 매수를 아침에 9시 30분까지 들어오더니 그걸 다 토해내버리고 하락으로 전환시킨 거는 외국인 역할이었다. 흔들기가 무지하게 세게 나오고 있는 시장이구나 정도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목요일날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 만기 차원에서 다시 끄집어 올릴 가능성이 높겠다. 일단은 파생 쪽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천문학적인 수익이 나버렸으니까. 풋옵션에서 어찌됐든 청산을 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 피해봤던 기관들도 살아나와야 되니까 그런 서로 간의 합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싶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 150이 훨씬 좋았죠. 코스닥 150에 있는 제약바이오든 2차전지든 반도체든 다 좋았습니다. 그냥 다 좋았습니다. 그들은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했고, 시총 상위가 지수 대비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레버리지가 장중에 한 12% 정도 올라서 코스닥 레버리지가 코스피 레버리지보다 훨씬 좋은 아웃퍼폼을 해줬던 날이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코스피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정말로 할 말이 없을 정도의 폭락을 경험한 글로벌 증시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글로벌 증시 전체가 그런 폭락을 보인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일본과 한국 증시 그리고 미국 시장은 풀이장 잠시 흔들고 하락폭 다 회복하면서 마감되는 아주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시장의 폭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시장 좋았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당연한 거고요. 야간 선물이 4%가 떴으니까 그 선물에 따라서 오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각각 5% 가까운 반등을 준 것도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이제 보면 외국인들이 그 장 막판에 선물과 이 콜옵션에 종배를 강하게 들어와서 아침부터 그거 올려치우면서 차익을 좀 한 것 같고요. 한 것 같고, 다만 좀 아쉬운 게 이제 코스피가 너무 좀 아쉬웠다. 대신 코스닥에는 연 이틀 동안 1조가 좀 안 되게 매수세가 들어왔죠. 최근 시장 대비해서, 그리고 그간 흐름에서 코스닥이 이 정도까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적은 없었는데, 워낙에 이제 낙폭도 컸고 광범위한 종목군들의 수급이 다 비어 있다 보니까 그 신용 반대 매물 자체를 외국인들이 하고 기관들이 그냥 쓸어 담아버린 것 같다 좀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그만큼 생각해보면 반대 매매가 안 터졌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좌우지간 코스닥이 훨씬 좋았던 거는 이 외인과 기관의 엄청난 수급에 의해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모두가 다 안 좋은 건 아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5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종목에 그냥 5천억 매도가 나와서 나머지 종목군들은 그냥 소소한 수급 흐름, 뭐 약간의 매도 정도 흐름에서 마감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주간 내일 오전에 좀 밀리더라도 지수는 일단은 반등하려고 할 것 같고요. 주 후반 가게 되면 또 단기 상승에 의한 다시 되돌림이 일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너무 추격 매수 자제하시고 눌릴 때 뭘 볼지 계속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급격한 하락과 이후 반등,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 축소 구간을 거쳐야만 시장은 바닥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전일 시장 하락으로 인한 바닥은 확인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등 이후 다시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발생할 때는 새로운 뭔가 악재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기술적 흐름상 추가 반등이 한두 차례 나올 때는 매수를 자제하면서 시장 흐름을 지켜보시면 그 이후 쌍바닥이든 뭐 횡보할 때 오늘 강했던 섹터와 종목들, 산업 위주로의 일부 종목 교체도 수반되어야 되는 시장일 겁니다. 오늘 보면 시장 대비 강한 섹터는 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였고요. 그러나 모든 제약바이오가 강한 것도 아니었죠. 그렇다면 조선의 대형주와 중소형주 체크해 놓고, 좌우지간 지금 1등이 HD 현대중공업이고 한국 조선해양이고, 그 다음에 3등이 삼성중공업이겠죠.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뭐 STX 중공업과 하나 엔진 가장 강한 모습이니까 이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에서는 삼바 이번 하락에 거의 영향이 없었고, 알테오젠 거의 영향 없었고, 리가켄바이오, 바이넥스, ST팜 뭐 이런 이 플랫폼의 대장과 생물보안법 관련된 종목 정도 본 상태에서 이 방사선 의약 보면 퓨처캠, 그리고 생건 관련된 바이오다인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펩트론이라든지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종목군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다 좋은데 상대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이 각 파트의 대장이다 보니까 좀 더 강력한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 반등에 시장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각 파트의 대장주들 오늘 굉장히 강했는데요. 2차전지 내에서 뭐 물론 시총 1, 2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강하게 올라왔지만은 평소에 계속 이 저점을 안 깨고 있는 종목이 PNT, 그 다음에 에코엔트리 반등세 강했고요. 쇼핑의 카페24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고, 뷰티에 이제 실리콘트와 VT 파마 리서치가 있는데요. 뭐 아모레퍼시픽의 오늘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는 거의 실적 쇼크가 나왔는데, 순이익 5천억 증가는 일회성 수익이고, 보니까 이제 아모레퍼시픽 자체적으로 500억 적자였으니까 맞나? 500억 적자, 200억, 69억 흑자. 아무튼 코스RX가 300억 정도, 가장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는 코스RX가 분기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종목군들 어느 정도 비교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 내일 아모레퍼시픽의 이 실적 쇼크로 인한 뭐 실리콘2라든지 VT라든지 파마 리서치라든지 충격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이후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싶고요. 변압기라든지 이쪽도 굉장히 싸졌습니다. LS 일렉이 이제 이달 말에
이제 발표를 하죠. 편입 여부가 발표가 되는데 발표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LS 일레까지 봐야 되는데 아직 뭐 이렇게 딱히 사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종목은 이 안에 보유한 종목은 있고요. 뭐 이 정도 선에서 종목군들은 봐야 되고 추가적으로 저는 그래요. 저도 이제 물려 있는 종목도 있고 힘든 종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시장이 고점 대비해서 사실 마이너스 거의 20% 가까운 폭락이 나왔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도 여전히 하락의 폭은 15%예요. 그럼 15% 이상 하락, 그리고 개별 종목에서 거의 마이너스 30%는 거의 다반사다. 주도주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이 정도 빠졌다. 근데 그 빠짐이 제가 봤을 때는 다 정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기업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방향성이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하면은 시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약이고, 그 시간이 예를 들면은 원래대로라면 한 달 안에 뭐 어떻게 쇼부가 날 수도 있었는데 좀 길어지면 이게 한 달이 아니라 두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잘못되면 세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봐야 되고요. 이럴 때는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매매를 하면서 수익이 생기면은 그런 종목군들을 이제 손실 난 금액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뭐 200이다 하면 내가 오늘 200을 벌었어요. 그럼 200을 다 맨징을 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한 30% 내지는 40%를, 그러니까 200이면 한 60만원 손절해 버리고, 그럼 내가 200만원 수익에서 140만원 가져갈 수 있죠. 그러한 손실단 종목이 뭐 여러 개다 그러면은 뭐 200이니까 한 20%는 그냥 계좌에 놔두면서, 왜 기분이 수익 났는데 전체가 이제 실현 손익이 마이너스면 기분이라는 게 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손실폭이 큰 종목군들을 잘라내고, 그 잘라낸 만큼 사버려요, 주식을 다시. 그럼 마이너스 20%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손실폭의 한 40% 정도를 손절을 했는데 그 40%만큼 다시 사면 원래 마이너스 20%인데 이 그 과정을 거치면 마이너스 14%, 13%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 폭이 축소가 됩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면 이 하락폭이 굉장히 좀 줄어들죠. 처음에 마이너스 20%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마이너스 한 10% 정도. 그럼 그 정도 수준에서는 뭐 어떠한 이슈에 의해서 10% 20% 반등은 주식시장에서 보면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뭐 3개월 내리다가 반년 내리다가 뭐 모멘텀이 생겼을 때요, 막말로 대형주 수십조 종목도 그 구간에 20%씩 땡겨버리기도 해요. 이슈가 발생하면. 그런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다 종목군도 올랐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코멘트보다는 테마 정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이, 저는 지수가 강해서 이런 이 테마 쪽이 잘 안 움직일 것 같았는데 여전히 테마가 강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고,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전쟁에 쏠려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수가 급락을 한 차례 더 했을 때 이러한 전쟁 테마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을지,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좀 시장을 바라볼 것 같네요. 자, 종목군들 빠르게 보고 넘어가죠. 자, 그간 시장의 대장이었던 SK 하이닉스가 어제 기준에서는 주봉상 60일선을 찍고 기술적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반등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죠. 저점 대비해서 한 7% 정도 좀 올랐는데요. 저도 이거 한 이틀간 매수를 해서 좀 물려서 좀 넘어왔었는데요. 평단가는 한 이 정도 돼요. 16만 1천원 16만 1천원 정도 된 상태에서 어제 시간에 조금 더 산 것까지 해가지고 시가가 다행스럽게 좀 높게 떠줘서 이거는 뭐 수익으로 좀 나왔고, 주식 선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그걸로 추가적으로 수익을 좀 더 많이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좀 고생은 했는데 뭐 해피하게 잘 마무리가 됐던 것 같고요. 뭐 그 밖에 이제 알테오젠 어제 시간에 매도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어제 이제 다 베팅한 게 이런 우량주인데요. 삼성전자도 주식 선물로 좀 들고 와서 뭐 시가에 이것도 다 날렸고요. 시가에 다 날리고, 근데 대신 좀 아쉬운 게 삼성전자가 사실 오늘 하락폭이 어제 10%가 나온 거죠. 10%가 하락이 나왔는데 반등이 1.5%,
종가상 마감이 된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적어도 이 구간까지는 가질 줄 알았는데 이 구간이 오히려 저항을 종가에 좀 맞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내일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75,000원을 트라이 하는지 좀 지켜보고, 만약에 트라이를 해서 75,000원이 저항이 돼버린다 하면 이 레버리지 ETF는 그때 봐서 청산 그냥 해버릴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구간을 삼성전자가 좌우지간 올라줘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약간 버벅이는 모습이다 라는 게 좀 있어서 좀 아쉽고요. 워낙에 하락하면서 대량의 거래를 수반한 하락이 강하다 보니까 반등이 좀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대형주 기준에서 제일 좋았던 쪽은 HD 현대 중공업입니다. 말 그대로 이번에 하락하면서도 21선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타 업종, 타 섹터, 타 종목군들 대비해서 제일 강한 종목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제도 장 마감하고 나서 이 카타르에서 추가로 LNG선 발주 가능성이 좀 비춰지면서 좀 올라오죠.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떨어져야 저는 산다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가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내려와서 이런 박스권 흐름을 그려준다면 좋은 기회로 봐야 될 것 같고요. HAD 한국, 조선해양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고, STX 중공업도 시장 대비 강합니다. 이 추세를 절대 깨지 않고 있다. 추세를. 그럼 이 종목이 지지받는 라인이라는 게 있고 지지와 저항을 정확하게 지키는 주도주라는 게 확인이 된 상태죠. 다시 내려와도 이런 구간에서는 분명히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화 엔진이 원래는 대장이었는데 이번에 떨어질 때는 그 대장이 좀 바뀌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한화 엔진도 지켜줘야 될 자리가 잘 지켜지고 있어서 이번에 다 어디서 지지를 받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생각을 하면서 종목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도 어제 이제 ETF라든지 레버리지라든지 다른 종목군들 보면서 잡지는 못했어요. 순간 장막판에 다 빠지는 거라. 이런 구간들 원래 제가 매수했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 위에서 다 팔고 나온 건데요. 이날 다 팔았죠. 이날 다 팔고 나왔는데 여기에서 들어가서 그 매수가까지 빠졌기 때문에 주도주다. 삼성중공업도 이 틀에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주도주 안에서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어제 이제 반등은 좋았는데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워낙 안 빠진 종목이다 보니까 오히려 오늘은 밀려버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주 소수의 종목이 오늘 하락을 했는데 그게 방산이었다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 쪽은 특히 이제 현대로템을 저는 계속 관심 있게 보는데요. 현대로템의 흐름 보면서 뭐 이런 구간들 다시 내려오는지 체크하고 볼 것 같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써놓고 좋은 실적에 9월달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가 다시 내려오고 시장의 흐름이 좀 약간 지지부진해질 때 분명히 기회가 다시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을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장 대비 매우 강하고요. 이때가 기회고 올라갈 때는 사면 안 되고, 셀트리온은 반대로 뭐 램시네마 SC라든지 뭐 지페트라 보험 등재 이슈도 있었는데 좀 못 가는 거 보면은 합병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는 건지 이거는 조금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고,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 회원님들 정리하는 방송과 시장 설명하고 있을 때 급락이 좀 나와가지고 주식으로는 매수를 클릭했는데 이 체결을 못 시켰어요. 여기서 주식으로는 순간 하다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못했고, 얘가 이제 하락 VI 들어갔을 때 주식 선물이 마이너스 4.5% 정도, 4%대 5%대여서 얘를 못 사니까 주식 선물로 조금 뭐 많이 못 사고 뭐 기본적으로 사서 그냥 플러스 전환되길래 얼른 팔아치워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 해프닝인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는 왜 세냐? 아주 간단하게 시플하게 대장이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합리적이겠죠. 자, 리가캠바이오 시가총액 기준 2조 5천억, 어제자가 2조 5천억 저점 찍고 오늘 다시 올라와서 3조 500억을 만들어 놨고요. 제가 볼 때는 또 내려오면 2조 5천억 기준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이다. ABL 바이오 1조 2천억 합리적인 가격이다. 1조 2천억 이하권에서는 언더 밸류기 때문에 사야 된다. ST팜 최근에 낙폭이 좀 큰 상태였는데요. 어제 일단은 일부 추가 매수를 좀 해놓고, 어제 일부 추가 매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반등할 때 추가 매수분만 좀 들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구간에서 바닥을 다 다질 겁니다. 다지고 갈 거니까 다시 밀렸을 때 쌍바닥 그리는지 보고 다시 물량을 채워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미중 분쟁과 생물보안법은 진행이 되는 일이다. 그리고 하반기에 모멘텀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바이넥스도 시장 대비 강하죠. 누가 봐도 이쪽도 강합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오늘 시장 대비해서 반등폭이 굉장히 강했던 종목군들의 특징 아닌 특징이 낱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실리콘2도 시장의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이었고, HD 현대일렉도 장 초반에, 그리고 어제 생각보다 하락폭이 적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3.8%에 오늘 10%가 올랐으니까 다른 종목 대비해서 많이 안 빠졌으니까 강한 흐름을 보였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밖에 이제 오늘 조금 거래대금으로만 놓고 보면 이 알테오젠 다음으로 많았죠. 시가총액이 2천억 미만의 종목이 거래대금이 거의 8,800억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강했고요. 중간에 매매를 두 번 했는데 좀 아쉬운 매매였어요. 아쉬운 매매. 이 폭이 5%인데 여기서도 이제 19,000원대 들어가서 2만원에 팔아서 5%인데 이 중간에 돌파를 놓쳐버리니까 이 폭을 못 먹겠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20%대였어요. 20%. 11,700원에서 2만원까지 50%가 올랐는데 그 구간을 좀 못 먹어서 좀 아쉬웠던 종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코스닥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어제 이제 물려서 넘어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침에 이제 올라왔을 때 저항 구간에서 일정 부분 좀 차익해야 될 부분들은 차익을 좀 하고 마무리를 졌고요. 워낙 저도 어제 생각보다 너무 하락의 폭이 깊어가지고 당황스러울 만큼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어제 당연히 이쪽에 비중이 많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예, 그냥 많이 아쉬웠어요. 코덱스 레버리지도 오늘 장중 보면은 9%까지 상승을 보였었잖아요. 목표 주가가 17,300원이었는데 거기까지 못 찍고 좀 빠져서 내일 이제 아침에 살짝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시장이 사실은 흡족할 만한 부분은 아니었을 거예요. 흡족할 만한 부분은 아니었겠지만은 내일 추가적인 반등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저는 상한가가 스페코가 상한가 들어가는 거 보고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하는데도 해지가 이렇게 뜨거울 수 있구나.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시장의 트레이더가 그러니까 오늘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기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테마로 집중을 많이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이슈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산업 섹터가 아니라 반등이 아니라 이 진행 상황에 의한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에 대한 우려감 등 이란도 하겠다 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내일 한 차례 더 급등하고 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흥하해운을 정배 차원에서 좀 장 막판에 좀 사서 동시호가에 다 던져버리고 말았었는데요. 시간에 뭐 갭 많이 떴더라고요. 이런 것들 종배로 좀 보고 좀 했는데 지금은 이런 구간에 비중을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비중을 실어서 매매할 수 있는 쪽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좋지 않는가 생각이 돼서 최근에는 단타를 조금 많이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공포스러운 이 8월 초 시장이고 정말 스펙트컬한 증시에 지금 롤링이 있는 시장입니다. 자, 정말로 뭐 막 급등했을 때 내가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만 같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는요, 한 번 정도 숨을 좀 깊게 쉬고 밖에 나갔다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정말 죽을 만큼 시장이 막 폭락할 것 같다, 두렵다, 단기에 왜 이렇게 낙폭이 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한 번 정도 또 밖에 나갔다가 생각을 정리하고 이거는 비정상적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은 매수로 진입해버리고 오히려 그 다음에 비정상적으로 막 올라가고 막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하면은 그 구간에서 한번 딱 참고 시장을 바라보면 뇌동을 줄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미친 변동성이 지금 시장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주의하셔서 시장 보시면은 분명히 도움 되시리라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